어릴 적부터 저는 키가 크고 체격이 좋으셨던 아버지와 한없이 다정하지만 늘 바쁘신 어머니를 보며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원래 씨름 선수로 활동하셨지만 은퇴 후에는 페인트공으로 일하며 가족을 지탱해 주셨죠. 때론 고된 작업으로 피곤하셔도 집에 들어오실 땐 늘 환하게 웃으며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는데 그때 함께 밀려오던 페인트 냄새가 제겐 아버지의 사랑과 같았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 그 냄새가 강해 때론 싫기도 했지만 지금은 그보다 더 진한 향기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 향 속에는 아버지의 땀과 헌신, 그리고 저희 삼남매에 대한 무한한 애정이 깃들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는 시장에서 식당을 운영하셨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식당 일을 하시면서도 아버지를 묵묵히 뒷받침하셨고 저와 남동생, 여동생까지 삼남매를 보살피느라 늘 분주했지요. 그래도 식사를 챙겨주실 땐 꼭 우리 딸 오늘도 수고했어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 한마디가 어린 마음에 큰 위안이 됐습니다. 부모님이 계셔서 당시에 저는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겁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고등학교 1학년 어느 날 집에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전기 합선이었다고들 하지만 정확한 원인을 따져볼 새도 없이 순식간에 불이 번져갔습니다. 제일 깊숙한 방에서 자고 있던 저는 꿈결에 연기 냄새를 맡았고 그때 아버지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어서 밖으로 나가. 불이야. 아버지는 어머니와 남동생, 여동생을 모두 대피시킨 뒤 제가 빠져나오지 않은 걸 알고 다시 집 안으로 뛰어들어 오셨습니다. 그 긴급한 순간에도 아버지는 거대한 체격으로 저를 번쩍 안아 어둠 속에서 탈출로를 찾아 헤매셨고 마침내 저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저를 구하려던 와중에 강한 화상과 연기를 너무 많이 들이마셔서 결국 병원에 옮겨진 지 얼마 되지 않아 숨을 거두셨습니다. 아버지가 크게 숨을 몰아쉬던 마지막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제가 조금만 더 일찍 빠져나왔다면 아버지가 저를 찾으러 들어오실 필요가 없었을 텐데 결국 아버지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제 마음 한 구석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저 역시 아버지와 함께 있던 방에서 불길을 피하느라 온 팔에 화상을 입어 그 흉터는 평생이 지날 만큼 자국으로 남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후 우리 가족의 삶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가장이었던 아버지가 사라지자 어머니 혼자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계실 땐 힘들긴 해도 한결 마음의 여유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없어졌습니다. 저는 하루가 멀다 하고 식당에서 일하는 어머니를 거들어야 했고 남동생과 여동생은 더 조심스럽게 지내야 했습니다. 두 동생이 아무런 탈선 없이 제 목까지 모범적으로 자라주었기에 저는 그나마 버틸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역시 일찍 철이 든 제게 의지했지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들은 제 성적을 보며 대학에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땐 제게 등록금, 생활비 등 현실적인 문제들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는 온몸이 부서져라 식당을 돌보시는데 제가 또다시 큰 부담을 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동생들도 아직 공부를 더 해야 했으니 저는 일찍 사회로 나가 돈을 벌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아버지를 잃었지만 아버지가 평소 말씀하신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라는 가르침이 저를 강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저는 근처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플라스틱 부품을 만드는 공장이었는데 3교대 근무를 해야 했고 작업장 환경도 녹록지 않았습니다. 공장에 처음 들어간 날 기계의 굉음과 쾅쾅거리는 소리들에 현기증이 일고 화학약품 냄새에 머리가 아파 잠시 주저앉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생들을 생각하니 그럴수록 이를 악물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제 팔에 남아있는 화상 흉터는 늘 저를 자극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이 흉터를 헛되게 두지 않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버텨나갔습니다. 어머니는 늘 미안해하셨습니다. 우리 딸도 대학에서 더 배우고 싶었을 텐데 하고 말씀하실 때마다 저는 밝게 웃으며 아니야, 엄마. 내가 선택한 거야 라고 답했습니다. 사실 마음 한구석에는 아쉬움이 없진 않았지만 동생들이라도 마음껏 꿈을 꾸게 해주고 싶다는 소망이 저를 버티게 해주었습니다. 그 결과 여동생은 의대에 합격했고 남동생도 기술을 배워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동생들이 각자 자리 잡고 본인들만의 길을 걸을 때 저는 세상에 이런 기쁨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뿌듯했습니다. 여동생이 언니 덕분이야라며 눈물을 글썽이던 모습은 평생 잊지 못할 감동이었습니다. 그 즈음에 저는 한 지인을 통해 건축 도장 기능사로 일하는 지금의 남편을 소개받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의 작업복에서 희미하게 스며 나오는 페인트 냄새가 왠지 모르게 정겹더군요. 어린 시절 아버지가 퇴근할 때마다 풍기던 그 매캐한 냄새와 참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의 가정사와 화상 이야기를 차분히 들어주었고 오히려 그렇게 힘든 일을 겪었으니 앞으로는 좋은 일만 가득할 거야라며 저를 다독였습니다. 학벌이나 배경 같은 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을 진심 어린 눈빛으로 해주었을 때 저는 그가 정말 따뜻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결혼을 결심한 뒤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시부모님은 제 사정을 알고 나서 오히려 제가 고생 많았다며 위로해 주셨고 시동생들도 저를 누나처럼 잘 따랐습니다. 그 시절 시어머니가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셨을 때 저는 마치 어머니를 돌보듯 열심히 간병했습니다. 아이를 등에 업은 채로 병원과 집을 오가며 시부모님 식사를 챙기는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마치 제 가족이라는 마음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내 덕분에 우리가 버틴다라며 용돈을 쥐어주시기도 했고 남편은 그런 저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두 동서가 각각 결혼하여 시댁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두 동서는 모두 명문대를 졸업한 인재들이었고 전문직이나 대기업에서 꽤나 인정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다른 배경이니 그런가 보다 했지만 그들은 저를 향해 미묘하게 학벌과 직업을 언급하며 너와 우리는 다르다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특히 제가 남편과 함께 페인트 일을 하는 걸 폄하하듯 바라볼 때 은근히 무시당한다는 느낌이 들어 속이 상했습니다. 어느 날 식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두 동서가 제 아들을 두고 아이가 의대를 목표로 한다고요? 의대는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닌데 공부를 얼마나 잘하길래라는 식으로 비아냥거렸습니다. 사실 제 아들은 그 누구 못지않게 노력했고 또 저와 남편이 가진 가치관과 성실함을 이어받았기에 충분히 가능하리라 믿었지만 두 동서는 학벌을 잣대로 남을 재단하는 태도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없이 참고 넘겼지만 마침내 한계를 느껴 입을 열고 말았습니다. 그날 저는 오랫동안 감춰왔던 팔의 화상 흉터를 꺼내 보였습니다. 태어나 처음 가족들 앞에서 그리고 동서들 앞에서 제 상처를 제대로 보여준 거죠.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날의 이야기를 꺼내며 왜 제가 학벌이 없을 수밖에 없었는지, 어떻게 동생들을 위해 공장 생활을 계속해왔는지, 제 아들이 왜 의사를 꿈꾸게 되었는지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울면서 쏟아졌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모두 충격을 받은 듯 말이 없었고 특히 두 동서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며칠 뒤 동서들은 저를 찾아와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님께 그런 아픈 사연이 있는 줄 몰랐어요.
저희가 너무나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한 것 같아요. 라며 진심으로 미안해했습니다. 저도 그들의 사과를 듣고 나니 쌓였던 울분이 서서히 풀렸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대화를 안 했기 때문에 오해만 깊어졌구나. 그날 이후로 동서들과 저는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에게 다가갔습니다. 함께 장도 보러 다니고 시댁 행사나 제사 준비를 하면서 자연스레 대화가 늘었습니다. 언제부턴가 두 동서는 저에게 요리 팁이며 살림 노하우, 아이들 교육 문제 등을 물어보고 저도 그들의 직장 생활에 대한 이야기나 사회생활의 애환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이의 경계가 사라지자 오히려 훨씬 가까운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시어머니를 포함해 4명이서 F사라 부를 정도로 친밀해졌고 가장 먼저 달려와 기쁨을 나눠준 것도 두 동서였습니다. 예전이라면 형님은 대졸이 아니니까 뭘 알아요? 라고 할 법한 그들이 이제는 형님, 아이를 이렇게 잘 키우시다니 대단해요. 비결 좀 알려주세요. 라고 묻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가 서로를 깊이 알지 못해 상처를 주고받았지만 대화와 진정성 어린 고백을 통해 얼마든지 관계가 바뀔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비슷한 갈등을 겪는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가족 간 문제는 참으로 어렵고 남들이 보기엔 별것 아닐 수도 있지만 정작 당사자는 가슴에 큰 상처를 받곤 합니다. 저 또한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누구 한 사람이라도 손을 내밀어주고 서로 솔직해지면 그 갈등은 오히려 우리를 단단하게 이어주는 경험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실 제 삶은 아버지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해 계속해서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어떻게 살아야 후회가 적은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학벌, 지위, 겉으로 보이는 스펙이 아니라 결국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건 마음과 태도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두 동서도 같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요. 형님 덕분에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돌아보게 됐다고요. 이제 저는 팔의 흉터를 더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자국은 저를 살리기 위해 불길로 뛰어들었던 아버지의 사랑이며 동시에 남은 가족들이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힘의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아들은 마침내 의대에 합격했고 저와 남편은 함께 사업을 확장해가며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두 동서는 든든한 동료이자 자매가 되어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습니다. 길고 긴 갈등을 끝내고 나니 이제야 정말 한 식구가 된 기분이 듭니다. 제가 아버지께 마지막으로 들은 말은 사람은 겪어봐야 안다였습니다. 그날의 불길과 함께 사라진 아버지가 남긴 그 가르침이 두 동서와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이라도 제대로 겪어보고 제대로 대화해보고 마음을 열고 상대를 이해하면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아름다운 결과가 기다리고 있더군요. 혹시 가족 간 갈등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 걸음 용기를 내서 다가가 보시길 권합니다. 때론 미움과 오해가 깊어질 대로 깊어져 있어도 대화라는 것은 생각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진심은 통하기 마련이니까요. 저 역시 그 과정을 통해 내가 이렇게까지 마음을 열 수 있었다니 하고 스스로 놀랐던 순간이 많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은 가장 친밀한 가족 관계를 이루게 되었고요.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조그만 희망이나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가족은 없겠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늦게 서로를 알아도 한번 깊이 겪어보면 진짜 마음이 통한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느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